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3.9%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일단 대우건설 굉장히 수상한 위치에서 버텨줬었던 하루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최대 매물대 구간인데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텨봐 줬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자, 이 3.9% 상승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 이 주가가 먼저 떨어지면서 이 이후로는 삼전닉스가 떨어진다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같이 떨어졌었던 대우건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삼전닉스, 특히나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대 하락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5% 정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떨어지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강하게 하락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자, 코스피 보시다시피 4.5% 정도 떨어졌었고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었던 이런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코스닥이 좀 더 셌었는데 아무튼 이간에 이 코스피가 4.5% 정도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9%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 지수 대비해서도 매우 강한 상황이었다.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이 뉴스 속보 같은 경우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왜 이렇게까지 수상하게 행동하는 건지, 그러면서 우리가 대우건설이 한번 시원한 장대 양봉이, 제가 감히 예견해보건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날에는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분석을 해봐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우건설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섭게 상승하는 끼가 다분한 종목인데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친 듯한 폭등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자동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런데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매도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었던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게 걸어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께 대우건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수급이 먼저 포착되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뉴스가 터져 나오는 날에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나 싶더니만 갑자기 빼버리는 패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결과적으로는 수급 데이터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데이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쌍끌이 매수세가 한 달 동안에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수상하게 20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었던 오늘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대우건설 슈팅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머리통을 세우다가 연속적으로 갑자기 팍 하고 상승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을 한 번에 발생시켜 줬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지금 장대 양봉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들 이게 갭이 떠서 그렇지 18%에서 시작해서 그렇지 시원한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던 구간이 맞고 거래대금 자체도 터트려줬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까지 같이 짚어봐 드릴 건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수량을 이 구간에서 쭉 늘려가다가 대우건설이 한번 슈팅이 나오는 날에 프로그램 매도세를 이용해서 이 대우건설을 떠나가면서 보유 비중을 줄였었던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 구간을 여러분들께 차트에서 보여드려 보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유 비중을 쭉 늘렸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하고 떠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토대로 평균 단가 이쯤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또 왕창 물리게 했었던 외국인들이라는 소리인데, 제가 이런 현상은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에서 관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대원전선인데,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늘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싹 다 팔고 도망가 버리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팍 하고 꺾였었던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
그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보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던 이 대원전선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이 나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 보유 비중 또 퍽하고 꺾어 내주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동반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대금까지 터트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만약에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 정도 돌아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가즈아만 외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로직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를 쏟아내면서 본절 왔네요 하면서 바로 매도를 쏟아냈다는 소리고, 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우건설도 똑같이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 매수가 들어왔었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도로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는 소리고, 자, 우리가 그거를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의 구간에서 대우건설이 지수에 등 떠밀려서 그냥 올라왔었던 이런 케이스 말고 진짜로 한번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슈팅이 나오는 순간을 연출해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터지는 구간에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여러분들 모아왔었던 물량,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앞전에 대우건설이 미친 듯이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간을 만들어내 봐주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또다시 한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수상하게 앞전에도 종가가 바로 이 61선 부근에서 스리슬쩍 갖다 대놓더니만은 장대 양봉을 뽑아내줬었던 대우건설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도 굉장히 수상하게 60선까지 스리슬쩍 갖다 대놓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장대 양봉을 그냥 박살내면서 올라갈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우건설의 현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GS건설, DLENC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다 이 종목들 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보시다시피 DLENC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DLENC고, 마찬가지로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최근의 구간에서 늘려주면서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매도세도 쏟아내긴 하지만은 최근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이 GS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번 슈팅을 주는 구간에서 어떤 이슈가 한 가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8월 5일까지만 하더라도 대우건설 목표가 줄상향이라고 하면서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까지만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우건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호실적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좀 쏟아져 나왔었던 대우건설인데, 증권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파푸아뉴기니 액화 천연가스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얼마요? 21,000원, 18,000원 제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속보가 한 가지 나와줬었던 내용의 이슈는 뭐냐면은, 자, 이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 직접 챙긴다라고 하면서 10일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 주체에 대한 내용의 이슈. 자, 10일이라고 하면은 4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론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일이라는 날짜를 먼저 체크를 해봐 주시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언제 여러분들 임기 내 착공, 임기 내 반도체 생산 까지라고 하면은 당장의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그 논리로 인해서 오늘 건설주들이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는 순간에 이 대우건설 한번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임박해져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수급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우건설 그들과 함께 떠나가야 되는 자리가 분명하게도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도 이들이 매도세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쏟아냈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그 구간에서 대우건설이 쭉 흘러내렸었던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한번 지수의 등 떠밀려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을 붙여주면서 슈팅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떠나가야 되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4월 28일 날에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대우건설 4월 28일 날에 37,000원 부근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렸었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주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타점 안내는 드렸지만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급 역전 현상을 지켜보면서 매도도 같이 안내를 드려볼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예를 들면 지금 3만원 구간에서 물렸습니다. 이렇게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 안내를 좀 드릴 거고, 대우건설 지금 3만원 구간에서 100% 다 물려있기 때문에 나는 대응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이 비중을 100% 들고 있다고 하면 50%까지 줄여놓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고를 반복해야지만이 이 계좌가 복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보내지 뭐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760-8354번으로 지금 남겨주셔야지만이, 이런 구간에서 문자 안 남겨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매도 타점 놓칠 수밖에 없었던 대우건설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겨주시면서 특히나 이 댓글에다가는 구독이라고 꼭 한 번씩만 지금 당장에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여러분들 이 구독자 이벤트로 인해서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조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3.9%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최근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우건설이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 반도체 수급이 흩어지면서 일정까지도 떠져 있는 대우건설의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골팍이 있었고 튀어서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는 걸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 가져가야 되는데, 자, 10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0일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월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월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슈팅을 줄지, 그때 당시에 이 발언을 토대로 슈팅을 줄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금요일인 내일에 바로 시원한 슈팅을 줄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예상을 해볼 수가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슈팅 흐름이 예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 구간에서는 대우건설 우리가 이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려볼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미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우건설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